안녕하세요 여러분, 아름다운 나라 TV입니다. 요즘 제가 스카이데일리라는 그 매체를 자주 보고 있습니다. 스카이데일리는 메이저급 언론사는 아니지만 보수 진영의 입장에서 많은 기사들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애국 그 보수 시민들이 많이 보고 있다고 한답니다. 이렇게 보면 단독 기사들이 많아요. 그리고 조중동이니 연합뉴스니 이런 메이저급 언론들이 애곡해서 보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한쪽에 편파돼서 어떤 페이크 뉴스를 많이 전달하는데, 스카이데일리는 자기들이 보수 진영의 입장에서 글을 쓰는 매체를 운영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쪽의 팩트를 전달하는 매우 좋은 매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15일 날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제 체포 당하는 과정을 보면서 그 울분을 참지 못해가지고 분신한 한 남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사가 이렇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 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가 있는 경기 과천시 정부청사 부근에서 분신한 남성이 앞서 용산구 한남동 관저 인근에서도 분신을 시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분신 이유에 대해 대통령을 체포하려 하니 화가 나서 그랬다라고 경찰에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분이 과천 공수처가 있는 곳에서 분신을 했었는데, 그 전날 한남동 관저 주변에서도 한번 시도를 했었군요. 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시작된 전날 오전 6시쯤 대통령 관저 인근 한남초 부근에서 옷에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다 경찰 기동대에 의해 저지당했다. A씨는 윤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하는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대전에서 상경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근 지구대에 인계된 A씨는 왜 불을 붙이려 했나라는 질문에 윤 대통령을 체포하려 하니 화가 나서 그랬다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신원을 확인한 경찰은 한남초 인근에 주차된 A씨의 차 내부에 인화성 물질이 있는지 점검했으나 발견하지 못하자 그를 귀가 조치했다. A씨는 이후 오후 8시 5분쯤 공수처가 있는 정부 과청사 인근 녹지에서 가연성 물질을 이용해 분신했다. 분신으로 주변 나무 등에 불을 붙이기도 했으나 소방대원들에 의해 10여 분 만에 진화됐다. 이후 A씨는 전신에 3도 화상을 입고 인근 경기 안양에 있는 대학병원 응급실로 진료를 받았으며 다시금 서울소재대학병원으로 이송돼 수술을 받았으나 현재까지 의식을 되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결국은 운명을 달리하셨다고 합니다. 물론 이런 탄핵 정국의 대통령께서 체포당하는 상황을 보면 분노하고 울분을
느낄 수밖에 없었을 텐데요. 정말 그런 용기와 또 열정, 그런 정의로운 마음들의 경의를 표하는 바이고요. 명복을 빕니다. 경찰은 주변 CCTV 및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통해 A씨의 동선을 파악하고 있으며 가족들을 상대로 한 조사도 병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복장 등에서도 별다른 특징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이 있는지도 밝혀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장혜원 기자님께서 올리신 기사 내용입니다. 저는 이번에 아까운 생명이 이렇게 분신 자살로 어떤 인생을 마감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고 그분의 목숨이, 그분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분의 어떤 목숨이 어떤 하나의 씨앗이 돼서 이것이 일파만파 모든 국민들에게 그런 정의로운 열정,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심에 불타는 그 마음에서, 그리고 또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에 대한 사랑과 그분을 지키려는 그런 의지들이 모든 국민들에게 일파만파 퍼져서 모든 국민들이 일어나서 이 사회의 어떤 부조리, 이 사회의 악패, 이 사회의 가장 만병이라고 할 수 있는, 악병이라고 할 수 있는 거대 카르텔을 무너뜨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분이 이렇게 분신하려고 했으면 사실 저 같으면은 공수처에 쳐들어가서 정말 오동훈 씨를 멱살을 잡고 한번 싸움이라도 해서 그렇게 했으면은 어떻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공수처 사무실로 들어가기까지가 어려운 일이겠지만 시도라도 해보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경찰들이 저지한다고 해도 공수처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 의도 자체가, 그 행위 자체가 굉장히 용기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한남동에서 집회하면서 그냥 송토만 하고 노래만 부르고 그런 상황은 우리가 목표하는 것을 달성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보수 진영에서 가장 지금 문제점이 저는 느껴지는 게 뭐냐면 조직화가 안 되어 있고, 그래서 조직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전략이 없습니다. 전략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이야기 하기는 그렇지만 전략적으로 이렇게 의로운 분노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나는 내 목숨마저도 불사하겠다, 이런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을 모아서 어떤 별동대처럼 행동대원들이 나서서 불법자들이 쳐놓은 어떤 바리케이트나 프레임이나
그런 것들을 뚫고 밀고 들어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총을 들고 또 어떤 칼을 들고 뭐 꽃갱이를 들고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몸으로, 맨 몸으로 우리가 인간띠를 형성해서 경찰들과 대치해서 밀고 들어간다면 그거는 평화적인 그 액션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저들이 쳐놓은 그 평화적인 어떤 집회 또는 어떤 그 이 한계 안에, 프레임 안에 갇혀서 우리가 그냥 성토만 하는 입장이라면 우리 보수 입장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겠지만 우리가 상대하는 거대한 카르텔을 무너뜨리는 입장에서 그들에게는 아무런 느낌이나 영향력이 없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안타까운 아까운 생명이 분신하는 사태가 발생한 것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그 강력한 분들이 연대해서 그 저지선을 뚫고 가서 공수처를 점거하는, 그래서 그분들이 리더가 돼서 인간띠를 형성해서 밀고 들어가는 것이죠. 수천 명, 수만 명이 인간띠를 형성하고 있는데 경찰들이, 군대가 와서 시민들을 향해서 총을 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상황에서 뭐 총을 쏜다거나 저지하는 입장에서 뭐 하얀 방사기를 뭐 터뜨린다거나 이러면 그 연막탄을 펼친다거나 이러면 더 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경찰들도 그런 상황까지는 펼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집회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런 그 액션을 취할 수 있는 행동대원들이 앞서서 인간띠를 형성해가지고 밀고 들어가서 우리가 공수처를 점거해야 됩니다. 사실 그래야지만은 어떤 시민들의 분노함을 무서워하는 거죠. 오동훈 씨 이 사람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 체포당해가지고 공수처로 들어가는 그런 입장에서 뭐 보니까 활짝 웃는 모습으로 사진에 찍혀서 이제 언론에 노출되었던데 그런 모습 보면 자괴감이 들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 이 오동훈 씨 같은 사람을 우리가 체포해서 당장에 끌고 와서 무릎을 꿇치고 우리가 그 사람을 향해서 성토를 해야 됩니다. 그 사람을 뭐 폭행을 한다거나 또 뭐 가해를 하면 안 되겠지만 우리가 끌고 와서 그 사람을 무릎을 꿇고 대중이 심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불법을 행하지 말라, 그리고 경고를 조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현장에서 그 철회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그 실력 저지, 힘을 과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뭐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이면 뭐합니까? 그런 액션을 취해야지만이
우리가 상대하는 거대 카르텔을 무너뜨릴 수 있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광화문에서 엄청난 그 인파가 모입니다. 뭐 주최 측에서는 뭐 100만 명이 모였다고 하니까요. 그 100만 명이 모여서 그냥 성토만 합니다. 노래만 부르고. 그런 입장이라면 우리 그 보수 입장에서는 의미가 있겠지만 거대 카르텔을 연좌해서 짜고 있는 그 스크럼을 짜고 있는 그 거대 카르텔, 판사 또는 국회의원 또는 검사, 행정부, 이 카르텔이 공고하게 짜여져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사람이 한 번 죽었다고 해서 또는 우리가 광화문에서 100만 명이 모여서 노래 부르고 성토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그놈들이 자기가 목적하는 것을 포기할 것 같습니까?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그 열정을 가진 의로운 사람들이 나서서 행동을 해야지만이 그들이 대중의 무서움을 느끼고 어떤 자기들의 뜻을 포기하는 것일 수 있죠. 4.19 의거 때 자유당의 많은 그 이승만 대통령과 그 자유당 사람들이 왜 집권을 포기했냐면 4.19 의거 때 참여한 모든 분들이 그런 어떤 의로운 분노로 일어난 분들이 그냥 성토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분들은 정말 액션을 취해서 어떤 그 정부 경찰들과 교전까지 한 그런 그 혁명적인 그 열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성공한 혁명이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처럼 우리가 어떤 집회만 하고 성토만 하는 입장이라면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대한민국을 새롭게 리셋하는 그런 것은 성공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들의 어떤 그 공고한 카르텔은 정말 무너뜨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광화문에 가면 정광훈 목사님께서 매주 집회를 하는데 저는 그분의 어떤 그 노력과 정의로운 그런 어떤 일들을 폄하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분의 어떤 역할이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분이 어떤 그 집회를 통해서 조직화되어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조금 굉장히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이 전 국민을 상대로 조직화하려면 광화문에 사무실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으면서 이런 그 집회 활동 운동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이런 그 의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어떤 조직화되고 또한 그런 사무실에서 많은 분들이 전략 회의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들을 달성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토의를 통해서 어떤 의지가 모아지고 그래서 어떤 우리가 뜻을 관철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4.19 4.19 혁명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많은 분들이 전국 뭐 창원인가 마산, 부산, 또 광주, 또 서울 각 전국에서 어떤 부정선거에 대한 이슈를 가지고 많은 애국 국민들이 들고 일어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시민들이 그냥 무력하게 그냥 나와서 성토만 하는 게 아니고 액션을 해서 그러니까 이승만 정부하고 투쟁을 했던 것이죠. 그냥 데모만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게 성공한 혁명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래서 우리 보수 진영에서 전략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공수처나 또는 뭐 중앙지법이랄지 서부지법에서 일련의 행해지는 행태들을 보면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입장에서 그냥 성토만 하는 경우라면 바뀔 수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헌재에서 탄핵 심판을 지금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보수 진영 윤석열 대통령을 보좌하는 변호팀들이 밀리고 있다라고 지금 제가 볼 때 생각이 되는데, 우리가 헌재에도 실력 저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러한 어떤 의로운 분노를 가진 행동대원들이 앞장을 쓰고, 그래서 인간띠를 만들어서 수백 명, 수천 명이 정말 쇠고랑으로 이렇게 묶든지 아니면 두꺼운 끈으로 묶든지 해서 계속 인간띠를 만들어 가지고 수천 명, 수만 명이 연결이 돼서 공수처랄지 국회랄지 헌법사무소를 우리가 밀고 들어간다면 충분히 우리가 점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점거를 해서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래서 이 보수 진영에 제가 어떤 제안을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전략을 바꿔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들의 어떤 의지를 표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뭐 총을 들고 대척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단지 맨몸으로 평화적인 방법으로 인해 전술을 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점거를 해서 해체하든지 공수처 오동훈을 끌어내리든지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려서 대중들이 심판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현장에서 모든 것들을 철회할 수 있도록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죠. 헌법기관에 가서도 우리가 판사들을 우리가 억류해서 이런 모든 것들을 탄핵되고 있는 이런 정국을 각하시킬 수 있도록, 지금은 이제 기각이 돼야 되겠지만 기각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강력한 요구를 하는 것이죠. 그래야만 이
혁명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지난번에 이제 그 영상을 하나 찍은 게 있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먹이사슬의 가장 우위에 있는 가장 큰 집단이라고 저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판사 카르텔이 핵심 영린이 바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거든요. 여러분도 물론 아시다시피. 그래서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쳤기 때문에 위험한 겁니다. 이 판사들의 어떤 가장 큰 핵심 노른자 이것을 쳤기 때문에 강력한 이 판사 카르텔의 저항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서울구치소에 억류되는 것을 어떤 해제해달라고 요구했을 때, 기각해달라고 했을 때 기각 안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통령의 신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치소에 구금되어 있다는 사실이 도저히 납득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분노를 우리가 그냥 구치소 앞에서 성토만 하지 말고 헌법기관에서 또는 국회에서 우리가 성토만 할 게 아니고 우리가 조직화해서 연대해서 밀고 들어가자는 것이죠. 그래서 서울구치소에 들어가서 우리가 대통령님을 모셔오는 겁니다. 그리고 민주당에 가서 우리가 이재명 씨를 잡아서 대중 앞에 꿀치는 것입니다. 공수처에 가서 오동훈 씨를 데려와서 끌고 와서 멱살을 잡고 끌고 와서 이게 합법적인 것이냐, 대중 앞에 무릎을 꿇히고 철회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것이 모든 시민들이 그걸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평화 프레임에 갇혀 있고 또 불법자들이 쳐놓은 어떤 바리케이트 또는 평화 프레임, 합법적인 집회를 하라, 이런 프레임에 갇히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우리가 그런 프레임을 걷어내고 뛰어넘고 해야지 이 윤석열 대통령께서 12월 3일 날 비상계엄을 통해서 이 사회를, 이 국가를 어떤 종북 좌파, 중국 하교들, 북한 공산당으로부터 지킬 수 있는 위대한 혁명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리셋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내전이 일어난다면 과연 누가 이길 것입니까? 누가 이길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자, 내전이 일어나면은 일단은 그 대통령께서 우리 현직에 있고 국군 통수권자고 행정수반입니다. 그분이 지금 반국가, 반체제 인사, 반체제 그 조직들로부터 위험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우리 그 시민들이 결기로 일어나서 내전이 발발된다면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여러분? 당연히 우리 시민들이 이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용기를 내서 정말 초식동물처럼 모여서 노래만 부를 게 아니고 성토만 할 게 아니고 전진하면, 예를 들어서 그 동물의 그 생태를 보더라도 들소들이 뭐 한두 마리 정도 있을 때 사자들이 그 잡아먹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소들이 그 수십 마리, 수백 마리 이렇게 때로 모여 있을 때는 소들이 감히 그 잡아먹질 못합니다. 공격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수백 마리의 그 소들이 움직이면 사자들이 물러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그냥 한 곳에 뭉쳐있지만 말고 우리가 목표로 하는 국회를 밀고 들어가서 우리가 점거해서 국회를 해산시켜 버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을 끌어내리고 또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려서 그 자리에서 우리가 대중들이 심판을 하는 것이죠. 그런 실력 행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저의 어떤 그 뇌피셜이고 또는 저의 어떤 상상력과 저의 그 뜻을 이야기한 것이지만, 정말 제가 그 보수 진영에 제안하고 싶은 것은 조직화를 해서 전략을 짜서 정말 목표를 달성하는 그런 액션이 돼야 되지, 그냥 모여서 초식동물처럼 그렇게 성토만 하는 입장이라면 우리가 그 뜻하고자 하는 것들을 혁명을 이룰 수 없다라고 저는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아무튼 제 방송을 봐주셔서 고맙고요. 지금 제 집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전에는 이제 배경이나 이런 것을 이렇게 좀 지저분한 것들이 보였었는데, 이렇게 조금 분위기를 좀 갖췄습니다. 아무튼 저도 그 아름다운 나라를 꿈꾸면서 이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는데요. 저의 뜻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돼서 정말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체제 또는 법치주의 체제가 아름다운 나라, 번영하는 나라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